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 오전에 7,000명으로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7,134명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고요. 이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은 130명. 안타깝게도 이 사망자가 5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좀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진자의 이 증가 추세를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 0시와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360명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백 교수님. 그러니까 기존에 좀 늘어나던 그런 확진자 수 폭과 비교하면은 방금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조금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실제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안정적이다 할 수 있고 신천지의 이 교인들의 유증상자들의 확진율, 영성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부분들이 거의 끝나가니까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건 맞지만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의 집단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확실히 잡히지가 않는다면은 이 숫자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 즉 100명이나 한 200명 정도 줄어드는 상황을 가야 감소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지속이 돼야만 감소세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 감소세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기입니다. 네, 감소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에 띄는 확진자 중에 임신부가 있습니다. 부차장 보면은 네. 수직 감염 우려 아직 보고되는 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임산부 자체는 이 고위험군인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만약에 확진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제때 어떤 치료를 받기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임산부가 이 확진 판정을 받도록 또는 그 임산부가 이 감염의 우려에 노출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임신부도 있지만요, 백 교수님. 최근에 숨진 분들을 보면은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갑자기 사망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돼요.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수직 감염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임신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이 수직 감염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태반을 건너가는 바이러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풍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 호흡기계 감염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태반을 넘어서 갑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면 사산도 하고 임신 중반기까지 약 한 20주까지는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풍진 예방 풍진은 받지 않습니까? 네. MMR이라는 예방 주사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호흡기계 감염에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지만 소두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 호흡기계 바이러스들 중에서 수직 감염이 아니고 태어난 이후에 감염되는 것이 많지 수직 감염은 거의 어렵고요. 네네. B형 감염이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거는 애가 태어난 이후에 감염 혹은 출산 중에 가능하거든요. 감염은 이게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카나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것은 사실은 수직 감염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감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감염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에 바로 아이랑은 떨어뜨려 놓으면은 자가격리를 완벽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수유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노인 환자인데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군이기 때문에 사망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상황으로 보면 노인분들 중에서 자기 당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라는 것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그 질병이 기저질환이 진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신 분도 많다 하는 것과 나이 자체가 70세, 65세를 넘어가면은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즉 자기 나이에 따라서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개인차에 의해서 떨어지느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저질환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예후가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그런데 좀 특이한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후에 다시 추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이 부산에서 나타났고요. 음성 나왔다가 양성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이제 보통 14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부산의 한 그 교회에서는 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서 이 2주간의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이제 자가격리가 내일 0시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 중에 이 한 분이 지금 최근에 한 3일을 앞두고 이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가격리 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치가 되고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즈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지금 한두 군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백 교수님, 이거 자가격리 해도 2주간의 기간. 원래 이제 정부에서도 뭐 2주 정도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네. 다른 부분이요. 의심 환자인 경우, 즉 접촉자인 경우는 지금 14일로 정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나온 요새 데이터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특히 좀 자가격리 이 14일이라는 잠복기 이후에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로서는 경향이 있다. 네네. 몇 명이 케이스가 있었다는 네네. 얘기죠. 네네.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14일 이내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 데이터들 보면 21일, 뭐 40일까지도 드물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2배로 늘려서 28일 정도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찰해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 방역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진단키트로 잘 잡아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좀 더 개선된 진단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지금 유전자 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감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건 정확도는 좀 떨어지고요. 혹은 항원을 측정할 수 있는 면역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엘라이자라는 테스트로 해갖고 아주 싸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증상, 즉 내가 지금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치료된 것이냐 아니면 한 번도 안 걸린 것이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 방식을 도입을 하면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정부는 시설에 입소한 고령자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방역 대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변호사님 보시기에 시민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고 이걸 방역을 하고 같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게 이제 궁금해요. 사실 시설에 요양원 같은데 노인들이 원래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 요양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집단으로 여러분들이 계시고 좀 이렇게 좀 외부랑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환자분 하나 계시면 그 안에서 이제 집단 감염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확률상.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요양원이나 요양병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다 다니면서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어느 요양병원을 뚫렸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이제 나중에 후조치를 취하지 선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사실은 정부의 손이 닿기 전에 거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제 환자분의 보호자라든지 뭐 간병인 이런 분들이 이제 스스로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마스크 잘 쓰자. 그 다음에 막 손 잘 씻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 시민 먼저 스스로 이제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기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제일 많이 궁금하신 거는 도대체 언제쯤 이 확산세가 끝나냐,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백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치료제가 나오면 좀, 뭐,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기는 어렵고요. 네, 뭐, 1년 내에는 나오기가 좀 힘든 겁니까? 뭐 1년 내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치료제라는 것은. 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복합해서 대증치료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제들이 몇 가지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경우는 특히 치료 백신이 중요한 것이 지금 예방 백신보다도요. 예방 백신보단 치료 백신이 중요하죠. 치료 백신이 확진자가 많으니까. 네.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은 좀 멀은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그 안정성이라든지 이게 전부 실제 항체를 갖고 한 게 아니라 모델링을 해서 만든 그 의료 정보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항체를 구조를 계산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 상당히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제라든지 혹은 항체라든지 혹은 예방 백신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도 상당히 좀 뭐 치사율이 높아서 공포가 좀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데 그때 그 메르스가 완치된 이후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항체 자체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료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임상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지금 완전히 제거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물론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하루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는 시급성은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료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감염병의 어떤 전파 확산을 좀 최대한 예방해서 이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방역 당국도 지금은 이제 방역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거냐 뭐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문제보다도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스 같은 경우 개발해 놨는데 사스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메르스는 몇 명 있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50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백신이 필요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유행이 지나고 나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아무도 안 맞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계절성으로 매년 나온다 그러면은 개발할 필요가 생기고 경제성도 생기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에볼라 백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가 없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개발을 해도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제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서 과연 팔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의 보건상에 얼마나 중요하냐 안 하냐는 사실 그 다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아, 뭐 경제 논리 안 따지고 빨리 그냥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요.